경주 치부잣집 이야기.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유산 경주 치부자 500년의 비밀입니다. 부불 3대의 한계를 깬 지속 가능 경영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는 왜 3대를 넘기지 못할까요? 부불 3대란 그 말이지요. 르네상스를 후원하며 유럽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했던 최고 명문 메디치 가문조차 그 부귀 영화를 200년 넘게 이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주 치부자는 500년의 아노말리라가 되지요. 조선의 경주 치부자 가문은 무려 500년 14대 동안 만석군의 막대한 부와 명예를 완벽하게 지켜냈던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가요?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인가요? 단순한 부자가 아닌 500년 장수 지속 가능 기업의 설계입니다. 치부잣집을 부를 맹목적으로 축적하는데 그치지 않았고, 부를 관리하고 분배하며 상생하는 완벽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던 겁니다. 치부잣집의 경영 시스템을 보면 첫째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즉 거버넌스였죠. 절제와 내부 규율을 정했죠. 전략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은 실사구시와 적정 이윤의 추구였죠. 실천은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경세, 재민, 경제를 잘 운영하여 백성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은 홍익인간, 즉 인간 존엄사상, 선비사상, 예의, 염치, 자비사상, 만물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유지했던 거라 할 수 있습니다. 500년을 지탱한 네 가지 전략적 기둥은 바로 최씨 가문의 8훈이었습니다. 첫째는 성장의 상한선입니다. 권력과 부의 절제죠.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벼슬에 연연하지 말고 양반 신분만 유지하라.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 무한 탐욕을 경계했던 겁니다. 둘째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분배와 상생이지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국수님에게도 덕을 베풀었다고 하지요. 세 번째는 경제윤리입니다. 바로 정도 경영을 한 거죠. 흉년기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마라. 파장 물건은 사지 말고 값을 깎지 마라. 약자의 손실을 이용한 이득을 금지했던 겁니다. 네 번째는 내부 규율입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 거죠.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고 은비녀를 금하라. 양입 위출하라. 수입에 맞춰 지출하는 경제 교육을 시켰던 거지요. 만석의 법칙입니다. 성장의 한계선이 만들어낸 구조적 안정성입니다.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마라 했던 겁니다. 적정 이윤을 추구한 겁니다. 무한한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고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했죠. 소작 제도가 사회 문제와 드는 시기에 소작농의 생활을 보장하며 내부 불만을 원천적으로 잠재웠습니다. 오복 중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지 않는 절제의 미학이 오히려 부를 지켜낸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던 겁니다. 백리의 파문, 최초의 지역사회 안전망의 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내용이죠. 보안으로서의 자선입니다. 도둑대가 치부잣집 창고를 불태우려 했을 때 평소 은혜를 입은 마을 주민들이 앞장서서 가문을 지켜낸 역사적 일화가 있습니다. 상생 생태계의 조성이지요. 부자의 도리는 맹목적 축적이 아닌 더불어 잘 살도록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지속적인 베품이 가문을 지키는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자 사회적 자본이 된 겁니다. 위기 속의 정도 경영을 했죠.
재난을 내버리지 삼지 않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라는 거지요. 전통적 부자, 일반적 자본 증식 방식이죠. 흉년이 발생하면 농민이 파산되고 그러면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고 가문의 독점적 재산을 증식하는 착취적 성장이었지만 반하여 경주 치부잣집은 가치 보존적 경영을 한 겁니다. 공동체의 경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생적 성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흉년이 발생하면 타인의 논밭 매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오히려 소작료를 감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경제 기반을 유지해서 상생적 성장을 했던 겁니다. 즉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비즈니스의 윤리입니다. 정당하게 모은 재물만이 진정한 불안은 실학사상 즉 실사구시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과 근검철학입니다. 내부의 거만함을 경계하는 통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첫째, 가문의 흥망은 내부에서 결정된다고 보았지요. 부자일수록 겸손과 검소를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해초리 문화, 혼수 시에 은비녀 이상의 폐물을 엄격히 금지했다고 하지요. 둘째는 도덕적 해이 방지입니다. 모랄 해자대의 방지죠. 경영진과 가족 내부의 사치와 과시욕을 제도적으로 통제한 겁니다. 셋째는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자식 교육에 앞서서 가문의 문화를 이끌어갈 어머니, 며느리의 정신무장을 가장 중시한 인적 자원 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경영의 정점은 바로 노비문서를 불태우는 겁니다. 엄격한 계급사였던 조선시대 경주 치부자는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인내천 사상이지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동학의 사상을 품고 노비에 대한 인간적 배려와 모범을 보였던 겁니다. 만물 평등의 자비라 할 수 있죠.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으로 삼은 겁니다. 단순한 시혜를 넘어서 시스템 내의 구성원을 인격체로 대우한 진정한 의미의 홍익인간 정신의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모심력, 나라가 있어야 기업도 있습니다. 16세기 임진왜란, 즉 막대한 군량미와 자원 지원으로 국난 극복에 치부잣집은 기여했던 겁니다. 20세기 초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 자금의 핵심 공급처 역할을 수행하였고 가문의 명운을 걸고 국가 독립을 지원했던 겁니다. 현대에는 교육보국이죠. 전 재산을 영남대, 고려대 도서관 건립 등 사회와 교육기관에 기부해서 부의 완벽한 사회 환원을 했던 치부잣집입니다. 즉 국가와 공동체의 존립 없이는 가문 기업의 장기 생존도 불가능하다는 거시적 통찰력이라 할 수 있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전통적 자본 축적이냐 치부자의 지속가능 경영이냐입니다. 전통적 부자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한한 부의 권력의 독점이었다고 하면 경주 치부잣집은 양반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고 적정 이윤만을 추구했던 겁니다. 전통적 부자가 위기 대응 방식이 약자의 위기를 자산 증식의 기회로 착취했다 하면 하지만 경주 치부잣집은 타인의 논밭 매입을 금지하고 소작료 감몇 구휼을 했다는 거죠. 전통적 부자가 자원 배분에 있어서 가문 내부로의 철저한 독점이었다면 경주 치부자는 사방 백리 공동체와 부의 적극적 순환이었죠. 전통적 부자가 조직문화가 특권의식, 즉 과시와 사치였다 하면 경주 치부자는 조직문화가 솔선수범이고 며느리 3년 무명옷 등 근검절약이었습니다. 전통적 부자가 최종 결과가 부불 3대, 즉 당대 혹은 3대만에 몰락하지만 경주 치부자는 500년 14대 명문가를 유지했고
전 재산을 마지막에 사회에 환원했던 겁니다. K경영의 원료입니다. 500년을 앞서간 오리지널 ESG의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SG, 경주 치부자의 500년 신화는 운이 좋은 착한 부자의 동화가 아닌 겁니다. 이는 현대 기업이 지향하는 최상의 생존 전략의 완벽한 원형이죠. E는 Environment Ethics입니다. 재난을 착취하지 않는 정도 경영과 실사구시고요. S는 Social, 사방백리 이웃을 책임지는 홍익인간의 상생 생태계라 할 수 있습니다. G는 Governance입니다. 무명옷과 만석의 제한으로 완성된 철저한 내부 통제와 절제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축적이 아닌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생태계를 구축했던 거죠. 이것이 현대의 리더들이 계승해야 할 진정한 500년의 장수 비밀이라 하겠습니다.